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또 정태호 후보님, 누구보다도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수석까지 하시고 이제는 관악을 탈환을 위해서 지역구 탈환을 위해서 나오신 이모선이란다. 정태호 후보님. 동실하게. 예, 정태호 후보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태호. 정태호. 제가 그 2016년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님이 같이 정태호 후보님 손을 잡고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지지를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4년이 훌쩍 흘러갔고 또다시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게 어부지리로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는 3파전이었어요. 예. 오신환, 정태호, 정동영. 정말 정동영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정태호 후보님 4년 만에 지금 다시 관악을 탈환을 해서 도전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관악을 탈환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탈환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정치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시지 않고 늘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일을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지금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좋게 생각을 하셨을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재인의 복심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일자리 어떤 수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정말 언론에서는 계속 일자리에 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참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보통 일자리 취업자 증가 숫자가 매달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15만 명 정도가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3천 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언론에서 매일 고용 참사, 뭐 고용 대란 보도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하여튼 공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만둘 때는 30만 명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야, 한 달에 30만 명. 네. 근데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해요. 요새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지난달인가 보니까 45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잘된 거는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게 우리의 외신이죠. 네. 외부 외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월들이 보도하더니 요새는 아예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어요. 실제로 정책 중에 성과가 나타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바로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완전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시스템이 아니라서 민간이라는 완충제도를 거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마중물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유인책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정책인데 그렇죠. 바로 그게 늘어난다는 게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뭐 공공부문 차치하고서라도 되게 어렵고 언론에서 가장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매일 공격하는 게 뭐 45만 명 한다더니 뭐냐 근데 뭐 세금으로 만들었다, 뭐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일 공격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노인 일자리 당연히 많이 우리가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1년에 60만 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숫자가 그럼 그분 먹고 살 것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책임인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15세에서 64세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쪽에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15세에서 64세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올라가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고용률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고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창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매일 언론에서는 그냥 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었다, 뭐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 그래서 열받죠 저는. 안 되라. 열받죠. 네, 진짜 고향이 경상남도 사천이세요. 의원 중에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정태호 후보님 정말 4년간 누구보다도 관악을 탈환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게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계세요?
예, 처음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뭐 이렇게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시작한 게 이제 방역 활동. 예. 낮에는 방역 활동, 밤에는 여성 안심 기각기를 위한 방범 순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이제 운동복도 벗고 방역 활동했는데 이 잠바도 안 입고 있는데도 안 입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걸 입고 이제 이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딱 벗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알아보더라고요. 야, 그래도 일자리 수석하면서 언론에 좀 나왔더니 왜냐하면 한번 공격을 했지만 예. 반대로 상식적인 국민들도 야 이거 뭐 독재도 아닌데 일자리가 그렇게 나라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발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를 상식적인 분들은 알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실제로 되셨어요. 지역에 가면은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듣습니다. 일자리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 네. 그거에 대한 그 평이 그거는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가지고 되게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관악 지역에서는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죠. 호남형이세고요. 네. 딱 봐도 호감이 가는. 아, 고맙습니다. 정태호의 호자가 호감이 가는 남자입니다. 이 저번 20대 총선 같이 뭐 삼자구도 그런 건 없죠 현재. 네, 이번에는 1대1 구도입니다. 아 다행히 이번에 1대1 구도입니까? 네. 이번에 혹시 거기서 예상 그 지지율이나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렸나요? 네, 여론조사도 저희들 여론조사는? 해봅니다만 네. 괜찮게 나옵니다. 아, 네. 그러나 지금 이게 방심하지면 안 되고. 저는 떨어진 경험이 있고 네. 그에 대한 또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보여줄지 저희가 더 간절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방법. 제가 선택한 방법은 네.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하여튼 그런 건데 방법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데 결국은 일찍 일어난 것밖에 없다. 열심히 그래서 하시고.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네네. 첫 출근하는 분들부터 인사하고 그리고 그 첫 출근을 실어 날라주는 또 기사님들한테 인사하는 거. 예. 막 이런 걸 통해서 야 정태호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절실함을 주민들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때 2016년 기억나세요? 저희가 문재인 후보님이랑 동네를 한 바퀴 싹 돌고 어디 성당 앞인가 어디 앞에서 진선미 의원님 또 그 당시에 막 여러분들이 해갖고 막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정말 저 기억납니다. 아직도 그게 선한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당선됐으면 하는 분이 몇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번에 정태호 후보님은 저보다도 아마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야 진짜 마음은 속 표현을 그러니까요. 못하셔도 잘 표현 안 반드시 아니 사실 제가 이제 경선을 치렀잖아요. 네. 경선을 아주 빡세게 치렀는데 이 경선 치를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경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 관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는 경선 통과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네. 협전치다. 그냥 너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네. 사실 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오신한 원내대표가 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인지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방심하면 이제 저 여기를 이렇게 뭐 그냥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이게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예. 관심 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에 좀 힘을 확 화력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관악이 참 민주 진영이 반 이상 한 것 같지만 또 저쪽 그 옆 동네 보면 네. 김성식 의원부터 오신환부터 해가지고 진짜 방심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죠? 안 됩니다. 잘 모여야 됩니다, 표가. 예, 여기가 늘 우리가 이겨왔지만은 실제로는 득표율로 보면은 40% 중반대예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43점 몇 프로로 당선이 되셨던 지역인데 물론 이제 양자 구도에서는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쪽 그러니까 그 민주통합 아니 뭐야 그 미래통합 이름도 어려워 이름도 이쪽도 기본 표가 있어요. 맞아요. 한 30% 그럼요. 중후반대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야 되는 선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절실함, 치열함 이걸 뭐 하여튼 저로서는 그 주민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이 되게 좋으시고 일자리나 그동안에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신 걸 아시는 분들은 정책과 실력이 있으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 뼈를 묻으신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공부부터 제가 모든 걸 다 지금 관악에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 본 적이 신림 1동 1624에 27입니다. 신림파. 네. 길이 그 결혼해가지고 네. 거기서 애 놓고 키우고 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떠나본 적이 없는 게 두 개네. 그러고 보니까. 네. 91년 때 제가 평민당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고 신림동 들어와가지고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신림동 사람, 관악구 사람이고 영원한 민주당 사람인 거죠. 우리 후보님 이제 총선이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 2주 남았는데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보셨어요. 예.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기획사 되게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이 관악구 한번 뒤집어 놓고 싶다. 이 우리 집 관악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도 더디고 뭔가 변화가 없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진짜 한번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관악구 주민이잖아요. 한번 뒤집어 놓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뭐 통째로 바꾸자, 뒤집어 놓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멋있게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왔어요. 그 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관악구의 지역 경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 관악하면 아직도 낙후지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사람들. 마치 못 사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남곡 지역의 경전철 남곡선을 2022년에 착공시키는 거. 그리고 신림상권, 신림사거리 그 순대타운 잘 아시죠? 그 중심으로 그다음에 신원시장과 도림천변이 있는데 이걸 딱 묶어가지고 서울의 명소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관악구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것. 이게 저의 이제 비전인 거죠. 제가요 얼굴 표정이에요. 저는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해갖고요. 다 드러난대요. 에이 거짓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정태호 후보님 이렇게 쳐다보는 게 딴 분들 쳐다보는 거. 왜냐면 정태호 후보님은 저를 몰라요. 저는 정태호 후보님을 예전부터 지켜봤거든요. 애정이 묻어난 표정이 또 나타났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라고 얘기하고 떨어졌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저는 정동영이 그 당시에 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태호 후보님을 정말 아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정태호 후보님을 그렇게 아낀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네. 근데 보시면 되게 근데 좋아하시죠? 제가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느꼈어요. 아마 일을 맡기면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일을 믿음이 맡기면.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 제가 좀 성과도 좀 내고 또 대통령이 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민성장 때 그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불러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는 게 있었어요. 대바세 줄여서. 그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이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정책 상황실장을 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를 쭉 진짜 그건 매일매일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 당일날까지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 정책기획비서관 하고 일자리 수석하면서 뭐 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성과를 내고 실력 있는 정책통이라는 게 아마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아시고요. 아무튼 아까 오신한 카드라는 게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우리 정태호 수석님도 인지도가 높으시지만 그 성과 위주로 이렇게 자꾸 어필하시면 그래도 관악구민들이 그래도 현명할 때가 많거든요. 다 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확실히 우리 민주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기면 안 되고 압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압승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태호 후보님을 친문이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광이죠. 영광. 정권에서 한 정권에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인정해 받는다는 거는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정태호 후보님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가 3번 탄생했는데 이 3번의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참 옆에 늘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세 분을 모시면서 다 에피소드 얘기하기는 하는 없을 것 같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뭐 모시다가 있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어디 한 군데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대통령님이랑 회의하다가 나도 몰래 욕을 한 정태 후보님이요? 예. 오. 상황에 대해서? 뭐 아이씨 뭐 이렇게 이제 알겠다. 왜 일자리에? 막 논쟁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막 토론하는데 대통령이 팍 웃으시는 거예요. 난 왜 웃으시는지 몰랐어요. 네. 그 대통령 웃음 그 특유의 웃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뭔지 왜 웃으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다른 수석들이 야, 그거 너 큰일 났다고. 너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욕을 하는 거야. 아이씨. 그래서 나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그 과학기술 보좌관님이 이공주 그 교수님. 예. 그분은 진실을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쭤보니까 예. 나도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모르고 아이씨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두했으면 논쟁하면서 네.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막 논쟁하다 보니까는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택도 없는 얘기하니까는 나도 몰래 아씨 얘기를 하가. 저는 방금 정태 후보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어디 대통령 앞에서 논쟁을 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인 정부인지 지금 정태호 후보님이 바로 대통령 앞에서라도 어떤 정책을 갖고 참모들이 논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의식 중에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거지.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해라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와 그게 딱 연상이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 안 봐도 얼마나 민주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의사가 바로 전달되는지. 야. 대통령이 그런 토론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민주정부 3기 다 이렇게 대통령 보좌하셨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기를 오는 동안에 다 열띤 토론과 협상 그리고 다 이렇게 참모들 의견을 들으시는 리더십들이잖아요. 사실 세 분의 공통점이. 그럼 그 세 분이 다 그 사이에 수석으로 크신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시죠. 만약에 비서관 시절에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눌렀는데 근데 내가 수석인데 하고 아이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람이 편하면요. 편하면 나와요. 편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토론은 늘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실수가 있었던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대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의 오신환 후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오신환을 어부지리 당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정태호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오신환 후보 측에서 정태호 후보님을 네거티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떤 공격을 하나 했더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일자리 속이든 정태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태호 후보님 강하게 오신환 후보님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좀 해라. 제가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오신환 후보가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가 그 2000년부터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서부터 따져보면은 한 대통령 임기당 평균적으로 0.98% 약 1%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쭉 하락을 해오는데 우리 정부도 거기에 이제 맞닥뜨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반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부한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왜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투자를 더 하라는 얘기냐.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GDP 대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용을 다 뒤집어 보면은 결국 내부에는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이 돼서 소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뭐 그다음에 가계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가계 소득은 이 속도가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되게 급하게 올라갔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계 소득은 완만하게 올라가요. 정부 소득은 거의 수평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이 별로 안 거친다는 얘기죠.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을 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답을 줘야 되는데 그 공격은 안, 그 반성은 없고 성찰은 없고 매일 투자해야 된다. 아니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모르냐고요. 다 알지만 그게 해법이 아니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공부와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심지어 뭐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라 그러면서 어떤 국채를 발행하던가 추경을 하려면 또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격인데. 왜냐하면 아직도 30%가 지지하고 있거든. 네. 그렇죠. 이번에 이거 깨져야 됩니다. 네. 그 제일 황당한 일들이 뭐냐면은 과거 정부에서도 보면은 매년 그 연초가 되면은 그 재벌 기업들 그 총수들 불러놓고 투자 뭐 몇백조 뭐 약속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나중에 지나가 놓고 보면은 진짜 아무도 안 해.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투자를 하거든요. 돈 될 것 같으면 근데 강제로 그걸 투자를 하라고 해서 기업이 돈 못 버는데 투자할 일은 없을 거고 돈이 벌리는데 투자 안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것이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혁신을 통해서 예.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가지고 민간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불균형 관계, 불평등 관계를 개선해서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자는 예. 겁니다. 이 세 축이 제대로 갈 때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왜 문재인 그런데- 대통령이 복심으로 임명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경제 쪽에서 저도 좀 많이 저도 사실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상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먹고 살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혁명 자체가 사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 분배 정책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성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저는 우리 정태호 후보님이 너무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셔갖고 마음이 제가 급해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좀 나와줄 수 있나요? 아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렇게 멀지 않으면 예. 밤에라도 저희가 관악구 여기서 가까워요. 저희가 하는데 왜 오신환이 아니고 정태호여야 되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예, 그냥 이제 우리 동네로 돌아와서요. 관악구 통째로 바꾸려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을 하고 일자리 수석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좀 평가도 좀 좋게 받는 사람이니까 관악구 바꾸려면은 그 좀 힘 있는 사람이 돼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도 왕창 끌어오고 또 정책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 관악구는 힘이 없고 돈도 없거든요. 결국 중앙 정부 서울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태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죄송한데 4시에 가면 안 되나요? 시청자들이 지금 많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은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악뿐만 아니라 저는 정태호 후보님은 관악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의 판세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당 후보님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력은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초선이시죠. 정치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우리 당에 아까 들어온 게 91년도에 들어왔어요. 평민당 91년이니까 제 나이가 30년 세월을 30년? 네, 30년 세월 하셨어요. 28이네. 30년을 하면서 이제 초선 배지를 다시는 거예요? 네. 네, 정책통으로 보좌를 잘 해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요. 그렇습니다. 초선 같은 증진이라고 얘기해요. 삼선급 초선. 네, 삼선급 그 초선. 말씀은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저는 창피해요. 무슨 말씀? 아니 저는 너무 원래 수석 한 분이 몇 명의 국회의원 몫을 집행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죄송한데 보좌관님 5분만 더 해주세요. 국어라는 이총수. 왜냐면 우리나라 정태호 후보님 4년을 저도 기다렸어요. 정태호 후보님은 진짜 멀리서 늘 응원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격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질 않아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스튜디오도 마련되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태호 후보님, 윤건영 후보님 이런 분들이요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시고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순간 대통령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정말 귀한 분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마음이 벅찬데 우리 정태호 후보님 지역구 사실 다 외웠습니까? 동? 그럼요. 10개 동이죠. 10개? 네.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민들이 정태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 열면 이게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번 우리 정태호 의원님 암기력 테스트 10개 알려주십시오. 대학동, 대학동, 삼성동, 삼성동, 서림동, 서림, 서원동, 서원, 신원동, 신원, 신사동, 신사, 조원동, 조원, 미성동, 위, 미, 미성, 예, 남곡동, 남곡, 난양동, 남양이요? 난향. 난향. 예, 네. 10개 다 나왔네요. 10개. 와. 야. 이건 그림 속에 딱 있으신 거예요. 야. 발로 김주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짜고 한 거 머릿속에 아니고 동선이 그렇죠, 적어 예. 있어요. 네, 진짜 짜고 한 것도 아니고요. 즉석에서 여러분들 지인들 분 중에 대학동, 삼성동, 서린동, 서원동, 신원동,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남곡동, 난양동 네.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요. 일단 전화를 하셔갖고 이번에 그 정태호 후보는 정말 집권 여당에 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반드시 관악을 완전 바꾸겠다. 통째로 바꾼다. 통째로 바꾼다는 슬로건이니까 믿을만하다. 예. 우리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제대로 우리 후보님들이 방역 작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님 반드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정태호 TV가 예, 그 유튜브 예. 좀 사실 제 유튜브 들어오면 별 재미는 없어요. 아이 그러나 더 알리셔야 돼요. 그러나 좀 들어와 가지고 예. 이 구독자 수도 저희 거 하고 많이 좀- 나면 구독자 금방 늘어요. 예, 여러분들 정태호 TV, TV. 검색하셔서 그 TV는 한글로 TV입니다. 정태호 그 영어 TV는 있더라고요. 예, 예. 뭔가 그러니까 누가 한글로 그래서? 정태호 TV. 검색하시면 아니까. 검색을 하시면요 정태호하고 영어로 TV 뒤에 TV로 하면 딴 방송이 있대요. 한글로 TV. 얼굴이 나오시니까 보시면 안 돼요. TV라고 예. 쳐주시면 정태호 후보님 얼마나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총선 전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그래갖고 네. 그때는 좀 저녁이라도 예. 좀 느긋하게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에피소드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예. 예. 어떻게 가시는 길에 삼행시를 띄워드릴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방송 진행 내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성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뭐 인상도 그러시고. 제 방송 뭐 재미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정태호 선배님 가시는 길에 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관악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러셔요? 네, 학교부터 아. 살아서 제가 관악이 잘 통째로 바뀌길 바라면서 그러면 전화기 아는 사람 많겠네.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예. 민주정부 세 분의 하도 밤에 성대모사를 잘해가지고 제가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10초씩 해서 네. 우리 관악구민들과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행동하는 양심 우리 정태호 수석은 정말로 일을 잘해불고 우리 민주정부를 정말로 끝까지 30년 동안 지켜온 민주당의 으뜸입니다. 누가 관악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정태호를 보게 하라. 정태호가 서야 관악이 산다. 제가 만든 말은 유창으로 멋있지요. 아이고 그렇지요. 원칙과 상식대로 이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우리 정태호 후배가 이번에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우리 문재인 후배를 더욱더 완벽하게 개혁정부를 이끌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후배는 저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관악을 관악답게 정태호와 함께 주실 겁니까? 필승.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정태호 후보님 꼭 국회에 들어가시면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가장 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만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따가 전화번호나 그 연락드리면요. 예. 조금이라도 단 0.001%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화이팅!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예.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밤 10시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종교 알아야 바꾼다. 종교 알아야 바꾼다 끝나면요. 이종걸 의원님이랑 재윤경 의원님이 지금 출정식을 마치시고 오셔갖고 이종걸, 재윤경 의원님과 함께 공동 선대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이요. 잠시 종교 알아야 바꾼다.
양희삼 목사님 방송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